그리고 이게 이제 공연이 한참 지속되다 보면은 신단수 같은 나무들이 이렇게 쭉 등장하고 한 9그루인가? 8그루 정도. 응. 네. 등장하면서 네. 갑자기 이렇게 중앙에 단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가 올라가고 하면서 3단이 되더라고요. 이제 네. 바깥까지 치면은. 원형 3단. 그거는 야 이거 봐라 이렇게 이제 3단 문화가 나오네, 원구단 문화가 나오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네, 천재단이라고 실제 해설을 하고요. 주변의 나무들도 신단수다. 그래서 천재단 위에서 평화를 이제 노래한다 하고 춤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화를 기원하는 네. 천재다. 그러니까 이게 홍산문화의 원형재단이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건든 거 아닐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아. 이건 이제 자금성에 있는 그 원구단 형태도 네. 그렇게 이제 이런 형태로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 감상이 아니고 북경 천당공원. 네. 예, 제가 잘못 얘기했군요. 청나라 때 만든 거기 때문에 만주족이 세운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실제 이제 홍산문화의 원형 재단은 그 3단으로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천재인을 상징할지, 이 삼신문화라고 이걸 보여준다고 할지, 네. 이런 것들도 여기 그대로 이렇게 표출이 돼 있다. 네. 참 이게 기획과 감독의 역사의식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어떤 의도로 맞아요. 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원형 무대가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건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두 개? 이 두 단이 아, 동시에 아니, 그걸 움직이는 어떻게 거. 보셨어요? 아니, 난 보지도 못했는데 네. 움직이는 거는. 돌려봤겠죠. 네, 여러분 봤습니다. 텔레비전이 작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 한민족의 우주관을 여실히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천재를 올리다가 보면 이제 반딧불이가 바닥에서 쭉 떠오르면서 하늘에 이제 다시 별자리가 펼쳐지죠. 여기는 반딧불이 아니고 그냥 빛의 입자라고 아, 그랬어요? 표현하죠. 잠시만요. 근데 이게 원래 그 올림픽 문화가 이제 원래 근원이 되는 게 그리스인가요? 네. 그렇죠. 시작이죠. 아테네. 예. 예, 이게 아테네인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제천 문화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이 그쵸, 예, 그 그쵸, 올림픽도. 그러니까 내내 하늘에 계신 상제님께 천재를 올리고 네. 그 뒤에 어떻게 보면 뒤풀이 또는 뭐 앞풀이 이런 개념으로 풍류를 즐기는. 예, 풍류를 즐기는 문화인데 예. 역시 이것도 상제 문화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광명의 빛을 받아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밝혀서 이제 예. 그러면서 이제 반딧불이든 이게 광명 빛이든 이게 이제 불빛이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 뭐 올림피아에서 네. 제우스 신을 모시는 제천 네. 의식을 할 때 네. 그리스의 모든 전쟁을 이렇게 휴전을 하고 휴전했어요. 평화를 이렇게 서로 약속을 네. 했기 때문에 네. 그 정신과 우리의 원래 고유의 제천 문화와 이렇게 혼합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창도 예, 같은 예, 의미다. 평창이 지명이, 세계 예. 중심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불빛이 올라가는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죠. 이제 네. 이 불빛이 그냥 와, 저 불빛 올라가는 건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그것만 해도 궁금한데 네. 잠시 후에 그 불빛들이 형상을 막 이루고 그러니까 구로 이렇게 펼쳐지면서 아니 근데 이게 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불빛하고 불빛 사이에 이렇게 선 같은 게 그려져 있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래픽인가요? 아니면은 이게 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별자리 나타내듯이. 검색을 해봐도 명확한 거는 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며칠 전 한 1-2주 전부터 나온 그 뉴스는 뭐냐면 현대과학기술이 네. 홀로그램 기술이 있는데 홀로그램을 쓴 거네요. 근데 홀로그램을 썼는데요. 이 홀로그램이 한쪽 면에서 볼 때 3D로 보이는 홀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 네. 360도 돌아가는 스타워즈식의 홀로그램은 아직까지 좀 구현하기 되게 어렵다 했는데 최근에 그걸 구현하는 기술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는 나왔어요. 이건 불과 근데 위에 보면은 네. 그 쏴주는 빔이 360도 이게 원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근데 그 그게 기술이 적용된 것 같아. 바닥에는 프로젝션을 쏘는 거래요. 그래요? 네, 바닥에 이렇게 중간에 보면 막 빛도 움직이고 아, 막 그렇죠. 그건 프로젝션이 하는 거, 맞아요. 그건 프로젝션을 위에서 아래로 쐈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중간에 빛을 띄우잖아요. 이게 바닥에서 희한하더라고. 올라가면서 그림자도 생기거든요. 하여튼 뭐 희한해 이거는. 네, 두 번째 공연 파트 태고의 빛 관련된 걸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예. 이게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아닌가? 이런 계속 생각이 하이라이트네요. 점점 하이라이트. 예. 이게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네. 예. 이게 그 태극기로 가기 위한 건데 이게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근데 이제 태고의 빛으로 얘기하면서 천지창조 우주가 탄생할 때 빛을 의미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무국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죠. 흰색의 옷을 입은 장고수들이 가운데 원형 무대에 쭉 앉아서 장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붉은 치마에 속에는 이제 파란색 치마가 들어있는데요. 붉은 옷을 입은 무용수들이 장구를 치면서
거기도 이제 다시 빛을 모은다고. 그런 표현을 네. 해요. 빛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이게 여기서 뭐가 떠올라냐면 제가 최근에 인도와 우리나라 음악에 조사하는 그 박사의 이제 다큐를 봤어요. 네. 근데 거기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인도에 이제 삼신이 존재하잖아요. 거기도 네. 삼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브라흐마, 시바, 비슈누 이렇게 삼신이 있는데 네.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 먼저 파괴를 하는데 파괴신 이제 시바신이거든요. 이 시바신이 어떻게 하냐면 시바신의 독특한 춤 이런 걸 현대 물리학하고 요즘 막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저게 네. 현대 물리학하고 다른 게 아니다. 네. 우주의 춤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시바신이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을 알릴 때 가지고 연주하는 악기가 있어요. 이 악기가요 장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거를 네. 우리나라 이제 고구려 음악과 연결하는 네. 그 이렇게 이제 조사한 사람이 네. 그 만드는 원리도 장구랑 거의 똑같대요. 그 악기 연주법도 똑같아요. 그 장단도 똑같아. 장단도. 그래갖고 막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해석을 해보면 그 새로운 세상을 어떤 열 때 네. 그거를 세상에게 알릴 때 악기를 연주하는데 장구 같은 악기를 등장시킨다. 근데 여기 장구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태고의 빛. 이것도 되게 놀라운 거예요. 장구의 양쪽이 음양의 소리를 상징한다고 하죠. 양쪽으로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네. 오른쪽, 왼쪽 이렇게 뭐 번갈아가면서 치는데 음양이 이제 서로의 이제 어우러지는 모습?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장구하고 비슷한 악기들은 세상에 좀 많은데 이 장구처럼 이렇게 네. 소리를 내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양쪽에 치는 게 다르잖아요. 네네. 하나는 뭉툭한 거 걸로 같은 치고, 거, 하나는 이제 그 어떤 채로 치죠. 회초리 같은 거. 인도는 손으로 치더라고요. 네. 근데 중국도 이렇게 손으로 네. 쳐서 네. 뭐 상당히 그 단조로운데 장구 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해보면 보통 연습해갖고는 못 치더라고요. 그렇죠. 속도감이 있어가지고. 이 태극을 상징하기 때문에 음양의 소리를 내기 때문에 네. 장구를 선택하지 않아. 나중에 이제 이게 태극으로 변하잖아요. 이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야 참 이것도 참 기가 막히다. 그 장구 소리도 너무 좋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동시에 똑같은 소리를 낸다는 게 현장에서 들었으면은 어땠을까? 현장에서 재밌는 게 있었다고 하잖아요. 사실 이게 막 나오면 다들 박수를 쳐야 되는데 네. 다들 추워서 장갑을 끼고 있으니까 박수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치니까 네. 이게. 그래서 다 소고를 나눠줬대요. 아, 그래서 그렇게 네. 서로 연주할 수 있게. 네. 그 사람들이 다 소고를 치면서 봤다 하더라고요. 아. 그것도 재밌대요. 그 참여를 하게 한 거네요. 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이제 소리를 내게 내죠. 이 네. 사람들이 이렇게 한참 장구역을 하면서 빛이 한번 촥 내려오니까 하늘 이렇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빛이 또 한번 촥촥 이렇게 내려오니까 땅 이렇게 하고 빛이 마지막에 세 번 촥촥촥 내려오니까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이 모든 공연에 가장 소름 끼치는 장면인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천지인이었어요. 맞아요. 그 천상열차 분야에서 빛이 네. 내려올 때나 올라갈 때나 다 천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 빛기둥. 나오는데 빛기둥도 다 같은 천진의 그 컨셉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글도 이렇게 아주 뭐 너무 잘 쓰셨던 우리 오마니님께서 한번 좀 이걸 좀 해석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천일질 인삼은 뭐 아시는 것처럼 천부경에 나오는 대목이고요. 네. 그 하늘을 뭐 하나로 땅을 둘로 뭐 사람을 셋으로 나타내는 것은 우주라는 것이 다 우주 원리가 숫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네. 천부경에 보면은 천일지 인삼 하는 그 대목을 연상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빛이 내려올 때 하늘 할 때 한 번 하고 땅 할 때 두 번 하고 그래요, 진짜로? 네, 그렇게 해요. 소리가 나요. 꽝. 네. 꽝꽝. 시드 네, 맞아 소리 들어요. 오. 네.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평창도 하죠. 네. 맞아. 그리고 네. 얼쑤 하고 끝나죠. 네. 이 볼륨을 크게 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평창 소리 빠짝거리는 건 못 들었지? 봤어요. 아, 네. 다시 봐야겠네. 지금 이 태고의 빛이라는 요 기서 결국 천부경이 등장을 했다. 이게 누구도 이 천부경이라는 걸 어디서 이런 걸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문헌이 없어요. 천부경 말고는. 인류 역사의 최초의 경전이 네. 이제 천부경인데 이게 여기서부터 모든 인류 문명이 시작됐다. 음. 그래서 우주의 질서를 따라 천문지리 인문의 표대가 세워졌고 역수, 절후, 농사짓는 법, 결혼, 가정, 사회, 국가의 그렇죠. 질서와 예약 문화까지도 여기서 전부 나오게 됐다. 네. 이것이 이제 그 역사를 연구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부정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천부경 문화로 인해서 놀이 문화까지도 이렇게 다 나오게 해서 전 세계 전통 문화도 다 생겨나고. 근데 여기서 하늘을 뜻하는 1과 땅을 뜻하는 2 그리고 사람을 상징하는 3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천지 부모 사상과 그 자식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배경에 쫙 깔리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평창하면서 그 평창에서 이 천부경의 사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얼쑤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또 무극과 태극과 환극의 어떤 8궤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참 제목이 정말 진짜 이 사람이 뭔가 알고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목 어떤 제목? 처음 시작할 때 이게 태고의 빛이잖아요. 이게 무극인데 여기서 음과 양의 조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무들이 들어오면서 8궤를 형상화하죠. 그래서 그 바닥에 떨어지는 프로젝션의 빛의 주기가 건공감리를 상징한다. 근데 사실은 그게 8궤를 상징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8개로 분화가 됐다가 그게 4개로 합쳐지고 2개로 합쳐지고 다시 한 줄이 되면서 이제 거기서 다시 음양의 조화가 일어나고 태극으로 딱 되는 그런 것들까지 싹 분열을 했다가 네. 64개로 이렇게 분열을 했다가 네. 8개로 수렴하고 공공감리로 해서 만물의 그렇죠. 변화의 움직임을 네네. 나타냈다가 다시 음양으로 이제 통일이 되는 거죠. 네. 결국 여기 그 오마니님께서 쓴 글을 제가 컨닝했는데 일태극으로 결국 수렴된다.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일태국이 어디냐 이거죠. 어디죠? 한국이죠. 평창.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복희팔계 차서도를 보면 네. 그 실제 이제 우주가 탄생하는 순서가 물론 네. 천부경에서 보면 일시무실에서 무에서 탄생한 우주다. 네. 무에서 탄생한 하나다. 근데 근데 이 하나는 이제 태극이죠. 네. 벌써 태극이 나왔는데 이 태극이 양위로 갈라져서 음과 양으로 이 세상에 실제 질서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 음양은 이제 오행을 동반해서 나오는 거니까 음양하면 벌써 오행이니까. 근데 이 음양이 실제 사상으로 이 사상에서 8궤 8궤가 이제 완전히 이제 자기를 모습을 드러내는 게 64궤. 근데 이 64개의 64개의 빗줄기가 쫙 펼쳐져 있는 모습이 숫자를 3개 만들어. 분명히 64개일 것이다. 누구는 뭐 그 천부경의 숫자를 네. 생각해서 81개로 9981개로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는데 64개였어요. 실제 세보니까. 네. 여기서 재밌는 네. 건 64개가 펼쳐지고 나서 C줄 R줄로 연결이 돼서 이게 이제 흔들리거든요. 이렇게. 아, 거기서 저는 뭘 느꼈냐면 이거는 이제 율려의 흔들림처럼 보인다. 마치 이제 우주가 모든 게 연결이 돼서 그물망처럼 연결돼서 한 덩어리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 현대과학에서도 이제 장이론에서 보여지는 형태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서 장이론을 보면 실제 이렇게 우주가 출렁일 때의 모습처럼 그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그렇게 되다가 이게 이제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태국으로 수렴되는 게 와 이건 뭐 모든 철학을 다 넣었구나. 동양 철학의 정수를 넣은 게 아닌가. 그 천부경도 일시무시일로 시작해서 일정무정일로 끝나는 것처럼 일태국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일태국으로 끝나는 거죠. 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왕 하는 김에 마지막 엔딩 할 때 사계를 좀 정확하게 그려주면 어땠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도 그렇죠. 들어요. 저도 좀 아쉬웠어요. 그쵸. 사람이 숫자가 모자랐었나 봐요. 저희 눈에 보기엔 좀 맞는데 저희 눈에 보기엔 좀 어색하잖아요. 이게 태극기가 대담한 것 같은. 그래서 이 다음에 네. 바로 태극기가 등장하잖아요. 태극기는 그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8개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 출렁이잖아요. 이게 네. 장구춤이 나중에 여기 보시면 8개의 무리로 이렇게 춤을 네. 추다가 마치 구궁팔풍 운동처럼 네네. 무리로 움직이다가 이제 태극으로 딱 이제 끝나는데 네. 이게 저 뭡니까 8줄이형 네. 8가지 맞아요. 8가지 이 방울처럼 쫙 펼쳐져서 소리가 영상한 것 같아요. 소리가 딱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8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활주령이네. 네. 그러다가 이제 아직 태극기가 완성이 안 됐는데 이거 딱 끝나면서 8명의 우리나라 올림픽 금메달 영웅들이 태극기를 들고 등장하잖아요. 그 타이밍이네요. 네, 그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태극기를 완성시키면서 이제 8개를 상징하는 그 8명의 사람이 태극기를 들고 등장하잖아요. 이게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공연 아리랑. 너무 진짜 눈물 나더라고. 살짝. 너무 좋았어요. 이게 이분이 77세의 고령이시고 이제 정선아리랑 네. 무형문화재신가 그런 분이셨는데 네. 최고령이셨고 네. 뭐 이런 연령대 분이 뭐 이렇게 큰 행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한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구슬프면서도 우리 민족의 이제 시련과 그 극복 그리고 이제 미래 문명을 여는 힘으로 작용한 한의 정서 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정말 노래가 나오지 않았나. 짧게 한 자락만 하셨는데. 근데 그 옆에 그 꼽사리 껴서 나온 사람은 누구예요? 수배령 내린 사람 정말 있던데. 그 아직도 수배령? 어느 나라인지를 모른대요. 그 방송 사고가 있었어. 그래요? 뒤에서 뻘건 옷 사진 입고 찍으려고.
막 뒤에서 일하고 등장했는데 큰일 날 뻔했어. 그 사람 잘못했으면 전체를 망칠 뻔했어요. 대박. 그 할아버지한테 막 해코지라도 했어봐. 완전히 막 난리 났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할 때 배가 등장을 하면서 이 나룻배 같은 게 등장하면서 어떤 물 같은 건데 메밀 꽃밭이 메밀이 등장합니다. 메밀은 좋아하는 또 존재가 있죠. 쭉쭉. 도깨비. 네, 도깨비가 이게 공유님이 많이 가셨던 그 메밀 꽃밭이. 네. 아 그곳이에요? 김신님이 네. 강원도에 메밀 꽃밭이 유명하대요. 그래서 평창이 유명하죠. 네, 평창이. 아 그렇군요. 봉창, 네. 봉평. 봉평에 봉평. 그래서 이게 메밀이 등장하면서 메밀이 상징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우리 민족의 서민적인 느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수수한 꽃, 뭐 이런 느낌도 있고, 도깨비. 민초. 또 메밀이 또 하얀색 꽃 아니에요? 맞아요. 네. 하얀색 흰색이에요. 꽃. 맞아요. 여기서 또 흰색이 나오네 또. 그러네. 다 맞죠. 그러면서 나룻배 같은 게 등장하면서 5 아이들이 타고 쫙 가는 게 우와 이럴 수가. 전쟁을 겪어온 우리 한민족의 근대사를 표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비바람을 맞고 하죠. 배 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천둥이 치고 하는데 메밀꽃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일렁일렁 되면서 쓰러지지 네. 않고. 거기서 한민족의 어떤 한강의 기적 이런 걸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것도 이제 오마니님께서 너무 감동적으로 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네. 한번 그렇죠. 설명해 주시죠. 아리랑과 이 남조선에 대해서. 네. 이걸 저는 이제 보면서 네. 이게 마치 그 남조선 배 같다. 어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목적지에 이렇게 가는 후천이죠, 사실은. 네. 후천의 세상으로 가는 남조선 배와 같은데, 네. 건피 중류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아리랑의 유래를 찾다 보니까 뭐 아리랑을 보통 뭐 네. 아자를 우리 왜 아시아 할 때 아자를 쓰고 마을리자를 써서 하나님의 마을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대부분이 기독교에서 만든 말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아리. 실제로는 국문학자인 그 양주동 박사는 네. 아리라는 말이 밝다, 광명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아리랑은 밝음,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이 환하게 내려다 보이는 고개를 아리령이라고 이름 지었기 때문에 거기서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광명의 세상으로 가는 고개라는 뜻이죠. 야 멋있다. 이 아리랑에 대해서 뭐 수없는 그 해석들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참 이렇게 글자 하나 가지고 노래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떤 쪽은 뭐 아리는 메아리 할 때 매는 이제 산이고 아리는 소리 아니냐. 그럼 되돌아오는 소리인데 이거는 그래서 랑은 이제 진리적으로 보면 화랑이나 재생랑의 랑으로도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고개를 넘어가는 이 개벽 고개를 넘어갈 때 랑이 난가 문화의 주인공인 태열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태열랑들이 특정한 소리를 읽어서 이 고개를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그걸 태울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들도 있는 것 같아요. 도전의 5편 388장에 보면 남조선 국군도수가 있는데 우리 민족의 나라의 이제 실제 근현대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앞에 이제 시천주 세력 읽으시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남조선 배가 범피 중류로다. 이거는 어떤 배가 가는데 굉장히 어떤 험난한 길을 뜻하기도 하고 노래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가보년에는 상륙을 못하여 이것은 이제 가보 동학 농민운동 예, 그 혁명 그때를 얘기를 한 걸 테고 그때 상륙을 못하여 풍파를 당하였으나 이제는 상륙하였으니 풍파는 없으리라 장차 조선이 제일로 좋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민족의 이제 국군이 일단 안착권으로 들어간다. 큰 범피 중류 속에서 이 배가 이제 안착을 한다. 상륙한다. 이런 그 미래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으로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배가 이렇게 메밀밭을 건너가서 구슬피 흘러가는 음악 속에서 실제는 이제 그 미래를 열어가는 진짜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네. 이 스토리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는 걸로 가죠. 시간의 강의 끝에 도달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들의 미래를 이제 그려보는 모두를 위한 미래가 나옵니다. 예. 큰 달이 뒤에 있고 이거 진짜 멋있더라고요. 큰 달이 있고 나룻배가 떠 있고 하면서 자기 꿈을 꾸잖아 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올림픽은 이렇게 그거는 해로 상징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더울 때 하니까 여름에 하고 그리고 이 동계올림픽은 달로 상징할 수 있지 않을까. 달을 보여주고 좀 추우니까. 야 그거 멋있다. 음양의 올림픽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달로 올림픽, 음의 올림픽이 이제 음도 시대가 열리니까. 그래서 그 남조선배가 닿는 곳이 이제 이게 우리 저기 오마니님 말 표현으로는
후천에 달이 뜬 것 같다. 아. 이런 말씀하셨어요. 맞죠? 제가 막 컨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하십시오. 이 후천의 달을 실제 태모님께서 한번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 후천 성경이 이제 한번 너희들이 한번 구경해라. 네. 이런 모습도 한번 여기서 생각이 났고요. 이 동경의 세상이죠. 이상의 세계고 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를 네. 보면 여기서 이제 달로 표현을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네. 어떤 반딧불이가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반짝이는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그런 걸 표현을 했는데 네네. 달 하면 떠오르는 건 당연히 뭐 그 도전의 태무님 말씀이기 때문에 후천에 어떤 밝은 달이 뜨는 그런 세상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쭉 되다가 이제 아이들의 미래 꿈꾸는 것도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위에 하늘에 이제 그 네모난 직사각형의 문이 네. 열리면서 지금 현대로 이제 훅 넘어오죠. 네. 미래로 향하는 문. 근데 이 문부터가 이제 미래로 네. 향하기 시작하는데 이 네. 재밌는 게 뭐냐면 무대가 네. 이 전에 과거를 표현할 때는 원형 무대를 중심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 그렇죠. 미래로 가면서 갑자기 사각형으로 바뀌고 천원 지방이네. 근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천원 지방을 넣었구나 이거. 네. 하늘은 둥글고 어. 땅은 그 방정하다. 이런 의미. 네모지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방정하다. 네. 이런 의미를 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이제 기술 생각하면은 이제 각진 거를 보통 생각하게 되잖아요. 떠올릴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중심으로 이어지는 음. 그런 어떤 그 물을 통과하면서 이제 아이들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여기서 미래의 문이라고 부르는데요. 높이 2m, 너비 1.2m 크기의 3면이 LED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는 문이 120개가 120개. 네,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직선으로 서 있는데 그게 콘크리트 벽을 상징한대요. 현대의 어떤 삭막한 아파트 같은 그런 걸 상징하나 봐요. 2차원. 그러다가 그게 펼쳐지면서 이제 미래로 점점 나아간다. 그래서 그게 네모난 공간 3차원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점점 원형으로 다시 나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빛기둥으로 끝나는 거죠. 이 빛기둥이 이제 바짝바짝 올라가는 게 이제 통신 느낌도 나고. 아, 그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게 각 국의 언어로 돼 있고 아. 전 세계가 이제 하나로 연결되는 걸 상징하는데 연결의 궁극은 뭐냐면 사실은 천지와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과 거예요. 땅을 소통한다. 이게 이제 땅과 하늘이 연결. 왕이라는 글자도 실제로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네. 그 어떤 인간 대표, 인간의 그 하늘에 이제 기운을 내려받는 신교를 내려받는 네. 존재 이런 네. 느낌이 있잖아요. 정교 합의래.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은 이 과학혁명 4차 산업혁명의 결론도 뭐냐면 연결과 소통. 맞습니다. 소통인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사람을 위한 사람을 중심의 기술이 돼야 된다. 네. 아 진짜 이 기술이라는 게 사람이 없으면 아무 필요도 없잖아요. 사람이 맞습니다. 쓰지도 않을 건데 만들어서 뭐해? 지금 사람이 중심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중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대통령의 뭐 본인의 아, 이제 표어이기도 그렇죠. 한데 정치적인 의미로 안 가버리면 더 중요한 의미가 나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천부경 문화가 역시 등장한다. 음. 그것이 바로 천부경의 어떻게 보면 결론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인중천지. 예. 종도사님께서는 사람이 천지를 관통해서 인중, 그래서 천지 부모와 하나가 되는 것, 천지 일, 천지 신법을 뚜렷게서 천지의 뜻을 알아서 이번이 천지가 완성하라고 지금 너희들에게 네. 인간에게 기회를 준 그 시간대다라는 걸 이제 그 사명을 깨닫고 하나의 궁극 목적을 성취하는 것. 이게 인중천질이다.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다라는 표현이 이 진리 코드로 왔을 때는 인중천질로 올 수 있는 천부경의 그 내용이 아닐까. 이것도 어느 정도는 네. 이게 정치색을 가지고만 넣겠는가. 이런 진리적인 의미를 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러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나오는 이때쯤 나오는 노래는 두꺼바거든요. 이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저희 어렸을 때 많이 했거든요. 하지 않으셨어요? 오 작가님? 아 했죠. 땅 네. 팔 때. 왜 오마니님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했죠. 이게 제가 기억으로는 어렸을 때 네. 이렇게 모래밭에서 주로 네, 모래 맞아요. 있는 데서 이렇게 네. 대충 이렇게 두꺼비 집처럼 지어놓고 네. 두드리면서 두꺼봐 뭐 이렇게 했거든요. 네. 헌집 줄게 새 집 따오 네. 이렇게 하면서 뭘 했냐면 두꺼비 실제 잡아요. 전 진짜 깡촌에 살아가지고 두꺼비는요 이렇게 그 피부에 독이 좀 있어서 막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막 잡으면 나중에 막 도골로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뭐 딴 걸로 연결해서 잡은 다음에 네. 거기다 넣어놔. 넣어놓으면 두꺼비 잘 안 도망가. 그러면서 이제 두꺼봐 헌집 줄게 새 집 다운 하면은 이제 애들이 여러 명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두꺼비가 나가면 그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럼 걔가 지는 거야. 아, 그게 놀이예요? 네, 게임 그게 같은 놀이야, 거구나. 놀이. 그래갖고 그런 놀이를 많이 했어요. 재밌겠다. 근데 되게 재밌는 두꺼비를 뭐 요즘 보기도 어렵지 요즘 아, 애들은. 그렇죠. 근데 두꺼봐 이 노래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헌집을 줄 테니까 맞습니다. 새 집을 다오. 이게 두꺼비가 가지고 있는 영험함, 신성함 같은 걸 표현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 달에 보면 토끼가 산다. 음. 이런 전설도 있지만 실제 두꺼비가 산다. 그렇죠. 두꺼비 등이다. 이 피부처럼 약간 우둘둘해서 그런지. 네.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신과 함께 할 때 했던 자연신, 집안에 있는 자연신 뭐 이렇게 뭐 기둥에 있는 성주신, 네. 무슨 신 있는데 이 광, 이게 음. 재물을 쌓아놓거나 이제 식량을 광대감. 쌓아놓는 곳에는 이게 광대감. 예 광대감이 있고 네. 이 거기에 이제 구렁이나 또는 두꺼비 신이 있다. 그래서 재물을 늘려주거나 부자 되게 해주는 신이다. 이게 못이거든요. 수호신으로. 이렇게 금두꺼비 같은 거 이렇게. 예, 금두꺼비도 있네. 맞네, 금두꺼비도 있네. 근데 이런 게 있는데 실제 1월을 표현한 그림들 옛날에 보면은 네. 실제 두꺼비와 이제 삼조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그래서 두꺼비를 달의 정령으로도 얘기하는데 많은 전설의 우리 민족의 이제 전설에 보면 두꺼비가 물을 주관하는데 또 역할을 한다. 이 물이라고 하면 실제 재물과 실제 오래 사는 장생 이런 거랑 되게 연결되거든요. 천지의 물 기운. 네. 그래서 두꺼비가 입에서 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볼 때 그런 전설이 많은 걸로 볼 때 이게 물을 저장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우리가 전기를 이렇게 네. 연결하는 걸 할 때 두꺼비 집이라고 그래요. 두꺼비 집. 맞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왜 두꺼비 집이라고 하냐? 그래서 전압이 적정량을 초과할 때 퓨즈가 끊어지게 함으로써 안전을 도보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걸 두꺼비지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 이런 전설에서 유래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안전하게 해주고 사람들을 지켜준다. 그런 의미로 이 두꺼비 집이라고 했다는 이 일화가 있어요. 되게 재밌잖아요. 이런 네. 거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실제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 이 개벽 코드거든 이건 그죠? 어떻게 골랐을까 이 노래를? 놀라운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것도 얘기하면서도 재밌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막 진해인가 뭐가 이렇게 사람을 해치려고 할 때 두꺼비가 대신 나가서 싸워주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전래동화 전래동화 같은데 보면 들어본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새로운 문화로 이제 들어선다. 우주 광명 문화로 들어선다. 하여튼 뭐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빛 기둥이 하늘로 쫙 올라갈 때 이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 한막이 또 끝나고 존 레논의 또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 존 레논의 노래를 들었을 때 네. 가수 섭외에 실패했다. 예. 다들 그 얘기를. 다 그랬다. 하여튼 누구나 느꼈을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노래를 못 부를까. 불려파음. 이 현장음이 뭐가 귀에 안 들어갔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인이어가 잘 안 들렸겠죠. 어쨌든 노래는 되게 실망스러웠지만 노래 곡은 잘 선택한 거 아닌가요? 근데 또 올림픽에서 외국 곡을 꼭 불러야 했는가에 대한 말도 있더라고요. 아 한국 노래. 네, 영국 그래, 팝송을 뭐 굳이 부를 필요가 있나? 막 이러는. 아니 뭐 이해해야죠. 뭐 전 세계인들이 보는 거니까. 그렇죠. 올림픽의 그 원래 의미 평화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미진이 그 평화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상상.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을 이제 끝마치는 그런 의미에서 부르는 노래가 이매진인데 저는 이매진 가사 중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살인도 죽음도 없고 종교도 없는 곳. 네, 저도 요 부분이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치타야 서점의 책 보면 네. 그 사장이 그런 말 써놨더라고요. 모든 전쟁은 종교에서부터 시작됐다. 무서운 얘기다. 아이고. 정확히 맞는 말이죠. 모든 전쟁은 네. 종교로부터 시작된다. 그러게요. 그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이미 최소은 대성사에 의해서 종교 시대에 이제 종결이 선언됐거든요. 이제 종교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인류 문화 최초의 이번 우주 일련에서 이제 신교 문화 시대를 지나서 종교 문화 시대로 제2의 어떤 그 가지 문명 시대를 지나서 네. 이제는 그런 성자들의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아버지를 직접 모셔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신다. 이걸 선언한 게 이제 동학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건 인류의 생활 문화거든요. 이 증산도의 도전 간행사의 첫 구절이 맨 첫 줄이 증산도는 종교가 아니다. 이 표현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면 실제 이제 앞으로 오는 문화와 그리고 증산도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시게 된다. 정말 놀라운 게 이제 드론 최절정의 기술을 본 게 아닌가. 그렇죠. 지금 1218대 드론이 실제 이제 여기서 쓰였다고 하는데 이 드론이 그 330g밖에 안 되고
하나예요? 네. 와. 330g밖에 안 되는데 바람을 이겨냈고 와. 그 평창에 엄청난 바람이 불 거 아니에요 거기 강원도 네. 산바람. 실제 그걸 많이 걱정을 했대요. 네. 날도 추워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그 드론의 형태를 보니까 드론끼리 부딪혀도 괜찮겠네요. 이게. 뭐 뭔가 이렇게 씌어져 있어요. 네. 실제로. 근데 이게 그 위치를 유지하고 간격을 유지하고 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서 이제 실제 이렇게 스노보드 모양으로도 됐다, 오륜기 모양이 됐다가 이런 게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 그 인공지능으로 프로그램을 해놔서 네. 걔네들이 다 하나처럼 움직여요. 이제 인텔의 이제 기술이 적용이 됐다. 인텔이 슈팅스타라는 네. 드론을 통해서 처음에 이걸 하려고 구현하려고 알프스 산맥에서 연습을 했대요. 예. 알프스도 이제 산이 네네. 굉장하니까 거기 바람도 엄청 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1218대 와. 그 전에 500대 뭐 600대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됐다. 음. 근데 1218대를 한 번에 이것도 형상을 이루면서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인텔 기술이 적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제 한국에서 한 거잖아요. 네. 이제 한국과의 이제 연결성도 있고. 핵심 기술이 한국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 스텝이 참여를 했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만 할 수 있었다고. 아 그래요? 네. 이야 그렇다고 진짜 놀라운데. 아니 그 한국에서만 한 건 아닐 거예요. 그 외국에서 한 거를 봤거든요. 제가 동영상 여러 개를 네. MS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로 할 수 있었던 게 한국 기네스북에 최초인 게 올랐다니까. 예. 한국에서 있는 기술을 적용해서 이제 시작을 했다 이거죠. 예. 그리고 뭐 이걸 통신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제 5G라고 할까, 5G라고 할까 그 기술도 적용이 됐다. 그야말로 이제 전통과 기술의 만남.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종사 한 명이 이걸 불과 한 명이 이제 조종을 했다. 그래서 오륜기가 펼쳐지는 모습이 이런 것들이 상징성이 굉장히 많은 아주 많은 이렇게 좀 두고두고 회자될 그런 장면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빛들이 이렇게 막 떠 있고 이런 걸 보면 이것도 광명 문화를 역시 네. 내내 빛이니까. 그 촬영도 드론으로 한 거잖아요. 예. 네, 그 드론이 날아가는 촬영을 드론이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잘 찍었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같은 드론은 아니고 큰 네, 드론이겠죠. 그렇죠. 이제 카메라용 드론인데 그리고 실제 이렇게 슬로프를 타고 스키 타는 사람들이 내려올 때도 그것도 네. 다 드론으로 네. 뒤로 쫙 빠지면서 찍는데 그 와. 장면이 한 장면 나오는데 우와 막 이런 네. 우와 저걸 어떻게 저렇게 대단하더라고요. 찍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랬어요. 속도가 굉장할 텐데. 뭐 수백 번 연습을 했다니까 너무 잘 봤습니다. 너무 감동적으로. 예. 네. 상화 점화도 꽤 의미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이제 여러 박인비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안정환 선수도 나오고 쭉 네, 이렇게 됐었죠. 그러다 이제 남북한이 합쳐 이렇게 한 명씩 해갖고 계단도 되게 힘들게 올라가더라고. 네. 그거 헉헉거리면서. 120개인가 계단이 리허설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냥 뛰어 올라간 거야. 네, 그래가지고 잘 당황했다고. 올라가더라고요. 선수들이라 그런가. 아니 근데 계단이 딱 나타나는 게 난 그게 더 멋있었어요. 아니 저걸 어떻게 올라가죠? 미끄러운 데를 하는데 맞아요. 저 분명히 갑자기 미끄러워서 주름이 딱 접히더니 내려오는 거 아니야? 계단이 어떻게 접혀서 한 거예요, 그러면? 네? 그것도 어떻게 계단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라왔어요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딱 주름 져가지고 계단이 딱 되게 이런 장치를 했나 봐요. 예. 네. 하여튼 그래서 뭔가 계단이 있었어요. 딱 샜어요. 예. 이렇게 있다가 슉 나왔어요. 폐막식 때까지는 아마 기술이 공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이게 올라가서 이제 물론 이제 다 예상을 했죠. 김연아 선수가 받을 거라는 걸. 네. 정말 예쁘더라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퀸 연아. 그냥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딱 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무슨 공연도 에너지 포 같은 무슨 이게 동그란 무슨 링들이 쭉 나오더니 예, 불을 딱 붙이더라고요. 네, 그게 굴렁쇠를 상징화한 거래요. 88 올림픽 때 저희가 굴렁쇠 소년이 굴렁쇠를 굴렸잖아요. 그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진 올림픽이었기 때문에 굴렁쇠 30개가 이렇게 연결돼서 점화를 마지막으로 딱 하는. 그러면 30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30. 많죠. 네, 뭐가 어떤 있네요? 상재임 태무님 공사를 보면 또 이 30년에 대한 공사들이 있거든요. 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름 머슴살이 옷을 이렇게 지어 입히고 네. 밥을 먹이고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네. 이 30이라는 게 어떤 굉장히 큰 의미가 있구나. 왜냐하면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30은 사실 1세대 한 세가 한 세대죠. 30이죠. 한 세대. 네. 근데 요즘은 새로운 뭐- 세대가 열리는 건가요? 근데 하계 올림픽에서 동계 올림픽 까지 이 30년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우리 88 올림픽 때 그 오륜기가 새로 만들어졌다면서요. 그래요? 네, 오륜기가 새로 만들어지고 그 오륜기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왔다. 예.
그리고 이제 달 항아리라고 부르는 것 그 성화대로 연결이 네. 되고요. 그래서 쭉 가서 불이 팍 붙어요. 근데 이 달 항아리도 이제 의미가 조금 부여를 하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달 항아리를 보통 이렇게 네. 옛날 도공들이 만들 때는 달 항아리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물레방아 돌리듯이 해갖고 만들어지기가 되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반쪽씩 만든 다음에 그걸 붙여야 된대요. 굉장히 그렇다 투박하게 하더라고요. 만드는 거예요. 네. 두 개를 반쪽을 만들어 붙인다. 이게 음양의 합의를 뜻하는 의미가 있고요. 저는 이게 청소 그릇처럼 보이더라고요. 아, 정한수 올려놓는. 그러네. 수화일체인가요? 수화일체? 네. 수혈체를 저는 느꼈어요. 예, 밑에 얼음 조각이 있고. 불이 네. 올라가고 불이 올라가고 예. 물이 위에 있고. 물이 왜?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방향도 맞고.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사실은. 예, 이렇게 성화가 붙고 나서 갑자기. 저는 여기서 사실은 또 하나의 클라이맥스다. 왜냐하면 이게 여태까지는 평화 무드로 가다가 네. 갑자기 뭔가 무서운 안장이 나와. 도깨비들이 도깨비. 나타나서 이 성화를 도깨비들은 불을 잘 다루기 때문에 네. 왜 옛날에는 불쏘시개에서 도깨비가 나온다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그렇죠. 또 평창은 메밀밭 또 유명하고 네. 그러니까 도깨비가 이제 갑자기 30년 만에 성화가 다시 큰 불이 일어나니까 깨어났다 이거죠. 해설을 그렇게 했어요. 너무 도깨비가 재밌죠. 깨어나서 깨어난다. 난장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이 난장에 대해서 이제 일반인들은 네. 난장이 뭐야 그냥 난장판인가 보다 하지만 난장 속에는 어마어마한 숨은 비밀이 들어있죠. 뭐가 있죠? 상실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장이 열리게 되면은 체급별로 이제 씨름을 하게 되는데 네. 애기들이 하는 애기판, 그다음에 총각판, 마지막으로 이제 결승전인 상씨름인데 이것을 다 난장판이라고 불러요. 아. 그래서 난장판은 소를 걸게 됩니다. 소. 예. 근데 또 소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아, 맞아요. 시작을 할 때 소가 나왔어요. 수레가 나오고 그 수레를 끄는 게 바로 소였거든요. 네. 근데 그 수레에 탄 게 뭐냐면 불꽃이거든요. 금동 그 대학로 윗부분에 불꽃을 태우고 소가 이제 끌어가는 문명을 상징한다라고 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도깨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난장을 벌이면서부터 이게 뭔가 심상치 않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혼돈은 질서를 창조하는 에너지원이거든요. 실제. 그래서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남법 해원도수로 돌리신 다음에 네. 그 속에서 후천 선경세기로 열어갈 진법을 이제 뽑아내시는 거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진법 도운의 네. 그 역사적인 어떤 과정인데 그 세상도 세운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상제님께서는 크게 3번의 씨름으로 그래서 이제 태상정도사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난장판이 서면 처음에는 애들 씨름을 시킨다. 애들 씨름이 끝나면 총각판이 들어선다. 그리고 총각판이 끝나면 상씨름이라고 그래서 어른들 상투쟁이가 마지막으로 소를 갖다 놓고 씨름을 한다. 소거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소를 이제 상품으로 타가야 되는 그렇게 나오면서 이 난장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이것도 코드가 있다. 예. 그리고 도깨비와 난장이라는 단어의 두 조합 이것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은 이게 긴가민가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지불놀이가 나오면서 이제 이게 그렇죠. 확신이 네. 되는 거죠. 솥대를 12개를 세워놓고. 이게 그냥 불을 불꽃이 막 아니고 뿜으면서. 12개. 네. 12개. 그리고 분명히 소떼라고 해설을 해주고 예. 소떼는 삼신상진을 모시던 신성한 지역인 소도를 중심으로 이제 세워지는 나무들이죠. 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물론 맨 위에 이제 봉황이 보통 앉고 예. 네. 그래서 이 소떼 문화가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다 있는 거죠. 뭐 서양에서도 뭐 오벨리스크 이것도 뭐 소떼로 다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가장 그 극명하게 보여지는 게 네. 그 5월 1일 날 북반구 남반구 다 있어요. 이렇게 5월 1일 날 5월주라 그래서 기둥을 세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소떼하고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 농사 짓기 전에 풍년을 이렇게 비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건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다 남아 있는데 우리 바이칼에 네, 갔다 오신 그쵸. 나비님 인류 문명의 근원이라는 바이칼에도 솥대가 엄청 멋있게 서 있습니다. 와 그래요. 네. 많이 있죠. 근데 예. 거기는 제일 대표적인 곳에 13개가 서 있고 뒤에 2개가 더 서 있고 그 외에 고개를 돌리면 솥대가 계속 있습니다. 네, 그 굉장히 문화로 자리 잡혀 있거든요. 어디서든지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렇게 다 모든 곳을. 네. 그러면서 이 도깨비 난장이 벌어지면서 네. 거의 뭐 첫 구절부터 치우라고 얘기를 치우, 하죠. 예. 치우. 그리고 탈을 쓰고 이제 공연을 하죠. 음. 이게 탈놀이에 대해서 방송에서 소개를 했는데 이게 제천 행사 때부터 해왔던 집단 놀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계속 내내 제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치우라고 이제 외치면서 네. 12명의 도깨비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제 붉은 옷을 입고 네. 실제 이 도깨비 형상이 눈이 4개로 나오고 근데 이거는 보통 이제 방상시 뭐 도깨비라고 방상시 탈이라고도 얘기를 네. 하는데 항상시다. 원래 이게 원형이 이제 치우천왕을 이제 상징한 거다. 네.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와 있고요. 치우천왕은 전쟁 신이라고 하죠. 우리 민족의 이제 그 14대 환웅천왕이시죠. 예. 절대 불패의 신으로 이제 추앙받고 있고. 그래서 쇼트트랙 선수들도 네. 헬멧에 도깨비 문양을 사실은 치우죠. 어. 이 문양을 새겼더라고요. 근데 그게 호랑이라고 하는데 뭐 호랑이 모습이나 도깨비 모습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서 한참 진행이 되고 나면 다른 형태의 색깔이 달라진 도깨비가 등장을 해요. 네. 근데 이 색깔을 보면 약간 하여튼 흰색 비슷한 느낌이 나요. 네. 예. 이러면서 이제 섞여서 춤을 추거든요. 네. 이걸 보면 분명히 그 붉은색은 불기운이고 흰색은 이제 금기운인데 이 금화교육을 상징하는 도깨비의 형상이 아닐까. 그런 해석도 있고 하여튼 도깨비가 나와서 네. 평창올림픽을 방해하는 이 악귀나 네. 이 잡귀를 다 물리쳐야 되니까 탈의 그런 갖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죠. 벽사의 의미. 이렇게 예. 이제 삿된 걸 물리친다. 무사태평을 그렇죠. 기원하는 의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왜 이게 도깨비가 이제 나오냐면 이 얘기하면 이제 좀 길어지긴 하는데 간략히 좀 예. 궁금하니까. 치우하고 네. 황제하고 싸울 때 네. 황제는 이제 귀신 부대를 동원했고 그 치우는 도깨비 부대하고 싸우거든요. 그 도깨비 부대가 이겨요. 귀신 부대를. 그래서 이제 귀신을 물리치는 그 의미로 이제 벽사의 의미로 계속 전해져 내려오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입춘대길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그 신도울루 이렇게 쓰기도 해요. 신도울루. 이 도깨비의 그 이름인데 형제 도깨비예요. 이제 써가지고 이제 귀신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쓰죠. 이제 그 경복궁에서도 관상감이 있죠. 하늘을 관찰하고 이렇게 하여튼 날씨를 이렇게 매일 보고하는 네. 별자리 관찰하고 보고하는 관상감에서 매년 그 입춘대길 아주 춘분 때 네. 그 신도울루라는 그 이름을 써가지고 붙여요. 여기저기 어디 뭐 예, 문설주라든가 이런 데 네. 붙여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 세계 각국에 있거든요. 왜냐면 어떤 마귀라든가 어떤 뭐 귀신 같은 형상의 어떤 인형을 걸어놓고 네. 한 겨울 동안 지내면은 귀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걸 갖고 나와서 봄에 태워요. 귀신을 이제 쫓아버린다는 그런 거네요. 의미죠. 재밌네요. 이 네. 얘기. 그러면서 이제 하이라이트 진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피날레를 장식하는 게 이제 불꽃 쇼가 쫙 이어지면서 누구도 이제 저건 쥐불놀이구나. 그렇죠.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일이 벌어지죠. 쥐불놀이. 예. 저는 이제 쥐불놀이를 어렸을 때 하다가 산을 태우셨다고. 동네 중간에 있는 야산을 우리 형들하고 같이 다 태워버려서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그 다음날 온 동네 애들이 다 모여서 다 혼난 적이 있어요. 와. 예, 물론 이제 작은 산이었어요. 작은 되게 언덕 동산. 같은 데였는데 거기는 원래 쥐불놀이를 그때 정월 대보름에 항상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깡통하고 그런 걸 늘 가지고 나와서 그 날이면 추운데 거기서 고구마 꼬먹으면서 밤새 돌리는 거예요. 밤새. 한참 돌리다가 어떤 형이 잘못한 거예요. 어떤 형이 마지막에 어떻게 돌리냐면 쥐불놀이 시커나 하다가 막 돌리고서 마지막에 하늘을 향해서 모든 그 네. 저기를 한 다음에 다 던져요. 한꺼번에. 그때 잘못 던진 거예요. 이제 풀숲으로 던진 지푸라기 있는 쌓아놓은 대로 던져서 홀랑 다 탔죠. 이제. 한프로님이 던지신 건 아니고요? 나는 어릴 때 쥐불놀이 한 번밖에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동네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한번 돌려본 적은 있는데 저는 못 해봤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 알았죠. 그 들불놀이 해가지고 그 곤충들 네. 그 병충해 태우는 것 때문에 그거 하는 거는 어릴 때 알았었는데 나중에 결국은 제주도에 가보면은 이제 산 하나 태우잖아요. 그 매년 그 정월 대보름 때 싹 태워버려요. 왜요? 예, 싹 다 태워버려요. 왜요? 그게 지금 산 태우면 일부러 잡혀가지 않아요? 아니 저 불은 원래 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불을 지피면은 이게 축제가 돼요. 축제. 아. 그래서 산에 불을 내서 축제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러 와. 그래서 어떤 허락된 범위 내에서 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이 도깨비들과 이제 벌어지는 것들이 이제 쥐불놀이로 이어지는데 네. 이 쥐불놀이에 대해서도 또 오마님께서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많이 정리하셨네요. 쥐불놀이가 원래는 정월 첫 쥐날이라고 하죠. 상자일날 저녁 때 쥐를 쫓기 위해서 논둑이나 발둑에 불을 놓는 놀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깡통으로 돌리는 건 사실은 최근에 나온 거고 원래 쥐불놀이는 그냥 불을 놓는 거라고 그죠? 해요. 네. 근데 쥐와 관련된 속담 중에 이제 미치고 자빠진다는 말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문제죠. 사실은 뭐냐면
지금 자축인묘 진사오미 12지지에서 맨 위쪽 북쪽에 있는 게 바로 자예요, 자. 네. 그래서 남쪽에 있는 게 오고 그렇기 때문에 자오선이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이 자오는 사실은 토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오면 안 되는데 지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살짝 그 정북방과 정남방에 지금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지축이 똑바로 서게 정립을 하게 되면 후천 가을 개벽이 와서 정립을 하게 되면 자가 빠져버리고 그 자리에 원래 있어야 되는 축과 미토가 이렇게 정북과 정남에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 자를 쳐서 자가 빠지는 개벽 지축 정립 사항을 미치고 자빠진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김일부 대성사는 정역에서 뭐라고 했냐면 오호라 자궁이 태위하고 축궁이 득왕이라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궁이 빠지고 네. 물러나고 축궁이 이렇게 들어선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일반인들이 이거 얘기 들으면은 무슨 소리인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담을 조상님들께서 만들어 줬는데 소가 뒷걸음질 치다 쥐 잡는다. 사실은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어떻게 쥐를 잡아요? 쥐는 되게 빠를 건데. 그러니까 이제 쥐가 있었던 자리에 이제 소가 들어간다. 이걸 이제 동양 문화에서 이제 12지지로 이제 이미 지축이 길어진 것을 표현을 해놨고요. 그래서 자라는 게 쥐고 오가 이제 말인데 이게 이제 좌우선으로 지금은 현재 축이 원래 있어야 네. 될 방위가 아닌데 이렇게 있었는데 네. 지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옛날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이게 기울어져 있다는 걸? 팔기도 그리고 다 하셨는데요, 뭐. 아니 이제 도통하면 알지 않을까요? 도통하면 다 한다는데. 사실은 신기한 건 이게 나온 게 사실 굉장히 오래됐을 건데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볼 땐 다 똑바른데 이 우주가 이렇게 지축이 삐딱하다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이제 다 일단은 뭐 그냥 표면적으로는 별자리의 이제 운행을 보고 별자리에 알았을 보고. 것 같은데. 네, 근데 별자리는 물론 이제 도를 이제 통하신 분들은 이제 도인들께서 얘기하신 거는 이제 그보다 더 근원적인 걸 보셨겠지만. 철학적으로는 하도낙서를 받아내림으로써 거기서부터 해석해 낙서에 나가는 때문에. 거죠. 예. 뭔가 이상한데 느낌이. 아니에요? 생경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실제로 이제 전생에 다니다 보면 지축이 순간 서가지고 천재지변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남미, 라틴 아메리카 이제 남미 볼리비아에 보면 거기 한 3,800m 고원에 소금 사막이 있어요. 예. 그 두께가 한 100m 넘어요. 가장 깊은 데는 와. 소금의 깊이가 거의 솔트 3,000m, 4,000m 그런 고원지대가 평평해요. 그 지역이 평평해. 왜 이렇게 소금이 있을까? 아니 그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소금 호수도 있어요. 그 3,800m 높이에. 하여튼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거기서 한 43년 동안 그것만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 라틴 아메리카의 그 문명만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네. 한 12,000년 전에 생긴 세상에서 가장 큰 초고대 문명이 있었어요. 지금도 네. 밝혀내지 못하는 그런 문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세상에서 가장 컸던 태양의 신전이 있어요. 피라미드. 이게 다 깨졌어 그냥. 박살 아주 외부에 어마어마한 그 충격으로. 어떤 힘에 의해서 다 깨졌는데 이거를 연구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근원적인 모든 그 부분의 그 라틴 아메리카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잉카 지역을 포함한 안데스 문명을 다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 옛날에 밀란코비치 이런 대로 지축이 서서 태평양 물이 올라왔다. 그래서 거대한 물이 올라오면서 이걸 다 깼다. 그래서 이제 해발 4,000m 높이까지 바닷물이 찼다는 거를 이 사람이 알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각이 천천히 올라와서 바닷물 끌어올려가지고 그게 증발돼서 소금이 남아있을 리는 없잖아요. 왜냐면 계속 비가 오고 하기 때문에. 네. 근데 갑자기 기울어지면서 물이 올라왔기 때문에 갇혀서. 네, 거기 거대한 호수가 됐다가 어느 부분은 다 증발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소금만 남은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어부의 섬이라는 데도 있어요. 보면 이제 산호들이 있어요. 3,800m 높이에 네. 섬인데 막 산호 그 조각들이 있고. 예, 그래서 그게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 지축이 싹 서면서 그 바닷물이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티티카카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바다에서만 발견이 되는 생물이 살아요. 해마. 3,800m 높이에 해마가 우와. 살아요. 산다고요? 화석이 발견된 게 호수가에 아니고? 지금 살아요. 우와. 재밌네. 바다가 올라와서 전 세계 다니다 보면 소금 호수, 소금 사막이 되게 많은데 해설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모티브로 해가지고 영화 2012가 나왔는데 2012 그때 보면은 이제 중국으로 가는데 갑자기 지축에 서면서 비행기가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지잖아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섰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지면서 비행기 연료가 원래 모자라서 목적지에 도착을 못하는데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서기 때문에 이제 물이 올라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근데 그런 현상이 옛날에 벌어졌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우리가 전설적으로 이렇게 뭐 이론적으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실제로 존재했었던 그런 사건이었고 앞으로도 일어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조상들께서 남겨준 게 미치고 자빠지고 환장하겠네. 한장. 네. 역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의 해설은 일로 가는 거. 환장하는 걸로. 네. 환장이에요. 환장. 난장판이에요. 딱 맞네요. 오늘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저희 준비해본 거는 이 정도로 좀 될 것 같아요. 재밌는 코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 말씀씩 해주시면서 마무리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누가 볼까요? 눈 마주치는 사람 하는 건가요? 제가 먼저 할까요? 아, 예. 네. 준비가 돼 있으시거든. 다 써오셨네. 평창이 원래 뭐 어떤 키 메시지라고 하죠. 그 주된 메시지는 행동하는 평화, 어떤 평화를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근데 실제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빛으로 시작을 하고 네. 마지막에 매듭을 지을 때는 사실은 우리의 논리지만 네. 개벽으로 이렇게 매듭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것은 뭐 종사님께서 환콘을 하실 때 늘 네. 고대사의 결론은 환이고 광명이고 근대사의 결론은 개벽이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관통하는 그런 네. 한민족의 그 문화 정신을 이렇게 보여준 네. 그런 개막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우, 멋집니다. 짧으면서도 아주 핵심을 예. 다 내놓으셨네. 사실상 이 말씀을 오늘 마쳤으면 좋겠을 정도로. 근데 마지막에 그렇지만 자, 이거로서 오늘 마칠 자, 오늘 어떠셨나요? 오동석 작가님께서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 있을 자리였던 것 같아요. 예, 오늘 바쁘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자주 초청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그럼요. 저로서 영광이죠. 예, 하여튼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뭔가 녹음할 수 있다는 게 하여튼 가문의 영광입니다. 예, 자주 초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하여튼 이번 평창 올림픽이 이 스포츠 제전인데 네. 하여튼 정치적인 색깔을 많이 띠고 있어서 사실 저는 그 부분이 더 흥미로워요. 왜냐면 그 우리가 남북 이 대치 상황에서 통일로 가는 그 어떤 전조 통일이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유심히 보는데 하여튼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사실 그 금메달 따든 안 따든 옛날에 우리 금메달 안 따면 에이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선수들이 나가서 불굴의 의지로 막 수술 7번 하는 사람도 막 금메달 따고 하는 세상이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인간이라는 게 정말 위대하다. 스포츠를 보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번에 그 남북 관계가 잘 매듭 지어져서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비님. 아, 네. 저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마지막에 저희가 자세하게 얘기를 못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매듭을 짓잖아요. 미래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기술이 발전하지만 결국 인간을 위한 거고 기술과 인간이 연결되는 그런 사회가 온다. 사회를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런 결론을 짓는데 그거를 어떻게 여냐 그러면은 그 정신과 물질 문명이 연결된 그 세상을 어떻게 열 것인가를 사실은 이 공연에서 과거에서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되고 한민족의 사상으로부터 발언해서 우리가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다뤘던 코드들, 뭐 음양, 뭐 오행, 태극, 뭐 도깨비, 뭐 천부경 이런 코드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스토리도 또 따로 있거든요. 그 개막식의 스토리와 별개로 5 아이들의 이야기와 다르게 그게 뭐냐면 과거에 개벽이 있었고 앞으로도 개벽이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개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생각해보고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재밌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맞네요. 네. 64개를 상징하는 64개의 이 줄기 네. 디지털이 나온 바로 그거잖아요. 디지털 문명이 0과 1로 표현이 되고 네. 그것에 이제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진법을 최초로 한 라이프니츠부터 쭉 올라가서 최종적으로는 하도낙서 그 이전에 복희팔계 마지막으로는 이제 근원에 천부경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경전인 천부경에서 시작된 인류 문명의 그런 영감들
그런 소스를 배경으로 현대 과학 문명 그리고 동양의 종교 철학 문명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그 문명들이 총 집합돼서 가장 쉽게 이렇게 이제 대중적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우주 변화의 가장 큰 틀을 한 도표로 그리셨던 분이 이제 증산도 이제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이시고요. 네. 태상 종도사님에 의해서 우주일련 도표가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우주 변화의 이제 거대한 틀 그리고 앞으로는 후천 개벽 이 틀을 알 수가 있게 됐고 이 평창 동계올림픽은 그거를 주제로 한 거라고 얘기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하면 소통이 안 되는 게 결론은 뭐냐? 통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북 간에. 오, 그것도 좋네.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소통이 안 되는 곳이 사실은 북한이기도 하니까. 네. 태극기의 형상을 보고 사람들이 놀랄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남북한에 그려진 38선하고 똑같냐. 그리고 이 개벽 진리로 보면 저 38선이 사라지는 것이 태극선이 사라지는 거고 그것이 바로 이제 무국 세상이 열리는 가을의 그 무국 세상을 의미한다. 그래서 한민족의 통일이 그 인류 그 우주에 이제 평화를 가져오는 무국 대도의 세상을 열게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주제로, 개막식을 주제로 한문화 코드를 살펴봤습니다. 질자판기 다음에 또 알찬 소식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